이런 지역 일대 전세 레버리지 이용하는 지역 반대합니다. 반대. 높은 전세 금액을 레버리지 이용해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안정적인 전세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말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누누이 얘기해 오던 이 역전세에 대한 얘기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비정상적인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이런 높은 전세 금액을 레버리지 이용해서 이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의 위험성이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 높은 전세 금액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나중에 깡통 전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따 뒤에 가서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지역 일대를 여러분들에게 판별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 그 지역 일대에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높은 전세 시세의 레버리지 이용해서 투자하면 위험하다라는 걸 말씀해 드리고자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기사도 마찬가지 이 두 달 새에 1억 5천 이상 가격이 떨어지는 이 전세의 흐름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뒤에 가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뷰 뉴스 기사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홍제동 신축 아파트의 이 매물 물량들은 굉장히 많은데 수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총 1,100여 가구 정도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남은 전세 매물이 약 200여 개, 그리고 월세 낀 매물은 약 130여 개나 남았다라고 합니다. 이달 말 입주 앞두고 있는 집주인들의 잔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전세 시장의 기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전세난을 보이던 시장 흐름이 최근 약세 분위기로 전환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달 입주를 앞둔 대단지 임대차 시장에서도 이런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인근 공인중개사 대표의 인터뷰인데요. 이 전세 물건을 물어오는 전화는 많지 않고 전세 가격을 얼마나 내려야 바로 나갈 수 있을지 물어보는 집주인들의 전화만 한두 통씩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전세 가격 탓에 기존에 살던 곳에서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전세자금 대출까지 까다로워지자 전세 수요가 급감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는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보다 수요가 많았던 1년 전 시장 상황과 확연히 대비되는 현상이다. 자, 또 다른 공인중개사 대표의 인터뷰를 보실 텐데 두 달 전 전세 가격 35평 기준에서 9억 3천만 원이었던 게 최근 7억 7천으로 호가를 내렸고요. 최근에는 25평도 8억에서 6억까지 떨어진 매물이 나왔다며 2년 전에 지어진 근처 아파트와 가격이 비슷하거나 더 낮은 물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전세 금액이 현재의 기존 금액보다 많이 낮게 책정이 되면서 물건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공인중개사 대표는 입주를 시작하면 물량을 전체 소진할 때까지는 당분간은 전세 가격이 더욱 떨어질 것 같다며 대출은 잘 안 되는데 이미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주를 할 수 없으니 이 대단지 아파트를 채우지 못한다며 올해 전세보다 월세를 조금씩 내는 반전세를 구하는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물건들은 쌓이는 반면에 최근 금융당국이 전월세 대출도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대출을 받아 전세값을 올려주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자연스레 재계약으로 눌러앉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불가피하게 이주하는 경우에는 월세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높은 전세 금액에 받아줄 수요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 가서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역전세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 일대를 좀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통계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전세가격 지수의 통계 자료입니다.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30일 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고 그 이전에 2020년 5월 달 기준에서 전세가격 지수와
지금 현재 2021년 10월달 기준까지 얼마만큼 상승폭이 폭등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지표를 좀 만들어 봤고, 제가 앞전에 2019년부터 2020년간에 이 상승폭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6%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나서 약 9.5% 정도가 상승이 돼서 엄청나게 폭등을 한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전세라는 지표 자체는 소비자 물가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그럼 따라서 물가가 상승한 그 이상만큼만 올라가야 정상적인 건데, 지금 집주인들은 전세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 미래의 가치를 미리 선반영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 상황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급등한 지역 일대에 우리가 레버리지 이용해서 투자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나중에 역전세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좀 알리고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거고요. 이 초록색은 굉장히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이용해서 갭 투자 하시면 안 되는 지역으로 제가 산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전 그리고 지금까지 9.5%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9.5% 이상, 평균치 이상 올라간 지역을 위험 지역이라고 판정을 했고, 이 마포구는 약 10% 정도로 상승을 해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그리고 동작구, 관악구도 지금 10%, 12%가 올라갔죠. 송파구, 강동구 또한 지금 12에서 13%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또 강남구와 서초구는 굉장히 위험성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나 입주 물량이 향후 2, 3년간에 엄청나게 지금보다 많은 물량들이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더더욱더 많아지면 앞으로 전세 가격은 더더욱더 안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대출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입주 물량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지금 높게 설정되어 있는 전세 금액은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오히려 우리가 내줘야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줄 현금이 없다면 그거는 깡통 전세가 되는 거죠. 바로 경매 넘어가는 겁니다. 위험합니다. 서울의 또 다른 지역 일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이런 지역 일대는 조금 평균치보다 밑돌거나 좀 낮은 수준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안전한 지역으로 판정을 했고요. 이에 반해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약 11% 정도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천 지역 일대를 좀 보실 텐데요. 인천 지역 일대도 임대차 3법이 나오기 이전에 1년치의 상승폭이 2.9%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전세 가격이. 근데 이에 반해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약 19.4%가 상승을 했습니다. 평균치가.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상승을 한 겁니다. 인천 지역이 굉장히 위험하다. 인천 지역에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나중에 역전세의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연수구와 부평구와 서구 일대의 전세 상승폭이 가장 높은데요. 그 중에 연수구가 가장 위험성이 있습니다. 약 30%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2.9%밖에 상승을 안 했던 전세 가격의 지수가 약 30.8%가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2, 3년 이내에 입주 물량이 수요량보다 많이 공급될 지역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하는 지역이다. 송도 일대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부평구와 서구 일대의 입주 물량도 나중에 엄청나게 폭탄 형식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따라서 이런 지역 일대 굉장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갭 투자 완전히 반대하는 지역입니다. 자, 경기도 일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일대도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1년치의 상승폭 지수가요 2.7%밖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경기도 전체 평균 지수가 약
16.8%가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나서 폭등을 했습니다. 이 경기도 일대도 굉장히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평균치보다 좀 높은 곳들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역전세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수원 지역 일대가 좀 위험한데요. 수원시 전체가 다 위험한데 장안구는 그나마 좀 안정성이 있습니다. 10% 정도 상승을 했고, 이 권성구와 영통구 일대가 지금 19% 정도가 상승을 해서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에 반해 성남 일대는 좀 안정적인 전세 시장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분당구 일대, 뭐 집값은 많이 올라갔지만 전세 가격이 워낙 안정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정구 일대도 물론 마찬가지고 중원구 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약 17.4%로 엄청나게 상승폭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의정부가 3년 이내 이제 입주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존재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양 일대는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하면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양 일대에서도 만안구 일대가 좀 전세 시세가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기도 일대의 한번 지역 일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치가 16.8%인데 그 이상 올라간 지역입니다. 이 광명시도 상승폭을 좀 이끌었고 굉장히 위험하다. 특히 가장 위험한 지역은 평택과 고양시 덕양구 지역 일대입니다. 이 지역 일대 거의 20% 이상 상승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갭 투자 완전히 반대하는 지역입니다. 뭐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우리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층들도 나중에 들어갈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 굉장히 반대하는 지역이다. 그리고 안산 일대도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폭등을 한 지역이죠. 안산 일대, 뭐 단원구 일대 굉장히 위험합니다. 26%가 나왔습니다. 위험한 지역이다. 고양시 전반적인 지역 일대도 위험한 지역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 일대 전세 레버리지 이용하는 지역 반대합니다. 반대. 자, 그리고 또 다른 경기도 일대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 일대 22.8% 엄청난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전세가격 지수가 폭등을 했습니다. 남양주 일대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뭐 다산이나 뭐 이런 지역 일대죠.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 오산, 시흥, 의왕 이런 지역 일대 입주 물량이 또 폭탄적으로 들어옵니다. 입주 물량도 많은데 상승폭을 엄청나게 끌어올렸어요. 특히 시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합니다. 뭐 100곳 뭐 이런데 위험합니다. 그리고 하남 일대도 상승폭을 많이 끌어올렸죠. 이에 반해 과천이나 구리, 군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하면 좀 안정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일대의 마지막 또 다른 지역 일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일대도 좀 많이 올라갔는데요. 특히 용인에서는 처인구나 수지구 일대는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왔는데, 이에 반해 기흥구 일대가 2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위험하고, 안성도 마찬가지 지금 투자자가 많이 들어가서 전세 가격을 좀 끌어올린 지역이죠. 굉장히 위험하고요. 특히 가장 위험한 지역은 양주 일대와 화성 일대입니다. 이런 지역 일대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입주 물량이 많이 들어올 예정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갭 투자나 아니면 레버리지 이용해서 매수하는 전략은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나 포천, 경기도 광주, 김포, 이천, 파주 이런 지역 일대는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역전세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이런 지역 일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지역 일대 아예 투자나 또는 내 집 마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높은 전세 금액을 레버리지 이용해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안정적인 전세의 흐름을 좀 읽어보시고 그 안정적인 전세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말리지 않습니다. 그 안정적인 전세 시장의 흐름을 보시려면 임대차 3법이 나오기 이전 2020년 7월 이전에 전세 시세에 대비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연평균 한 10에서 15% 정도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걸 계산을 해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주일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